안녕하세요. 포커스 경남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백유리입니다. 지역대학을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사업이 올해로 시행 3년째를 맞았습니다. 경남에서는 경상국립대가 처음으로 글로컬 대학에 지정되면서 올해로 지정 3년 차를 맞게 됐는데요. 오늘은 경상국립대학교 권진회 총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제 2025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어떻게 총장님 많이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떠세요? 네, 작년 6월 말에 총장으로 취임을 했는데요. 총장 취임해서 학교 전반적인 현황을 좀 파악하고 또 장점과 단점을 분석한 다음에 학교의 발전 계획을 세우느라고 매우 분주했고요. 또 총장으로 취임하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아무래도 개혁을 하는데 동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번에 3월 2일자로 새 학기를 시작하기 전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좀 제도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이제 그러다 보니 지난 2월, 1월이 많이 바빴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지정 3년 차라고 했지만 정확한 날짜를 이야기해보자면 23년도 11월에 이제 경남에서는 처음으로 경상국립대가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됐죠. 자, 그만큼 또 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네. 가장 큰 변화라면 뭐니 해도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의 교육연구의 명실상부한 허브가 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경상국립대학교가 항공우주 분야 또 방산 분야에서 상당히 강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글로컬 대학 사업에 선정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정부가 공인하고 또 인지도 면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능력 있고 유명한 대학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구체적으로 저희가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전국 국립대학 최초로 우주항공대학을 신설을 했고요. 또 가디스트라고 해서 경남 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이라는 별도의 그 연구교육이 합쳐진 대학원 조직을 설치를 했습니다. 또 그 조직들을 채울 수 있는 훌륭한 교수진들을 많이 유치를 했는데요. 교수 숫자가 늘은 것뿐만 아니라 우주항공대학 학장으로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오랫동안 항공 분야 총책임을 지고 있던 분을 저희가 학장으로 모셨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가디스트의 경우에는 카이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 부사장으로 오래 근무하셨던 분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교수의 양 또 우수 교수진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항공우주 분야 인력 양성 기관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예. 그러나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무래도 좀 양적인 측면이 많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니까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중에는 우리가 늘여놓은 그 규모, 양 속에 내실을 채우고, 실제 질적으로도 대한민국 최고 또 세계 탑10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과제가 남아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에는 글로컬 대학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까지 어떤 변화들 또 성과들이 있었나 하나씩 한번 이야기해보면 좋을 텐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상국립대 하면은 우주항공 또 방산 분야의 선도 대학으로 지정이 된 만큼 사천시의 우주항공기술 경영학과가 또 개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이제 본 캠퍼스는 경남 진주 가자동에 있는 캠퍼스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항공우주 교육 수요는 상당 부분 사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천에는 카이를 비롯해서 항공우주 관련되는 기업들이 많이 이제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그 기업들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 학사만 마치고 석사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또 석사를 마치고 박사 교육을 받고 싶다든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산업 수요들을 저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주항공기술경영학과라는 대학원 조직을 일단 사천에 먼저 설치를 지난 9월 1일자로 했습니다. 사천시에서 주로 지원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시설 관련은 다 사천시가 지원을 했고요. 등록금도 대부분 사천시에서 지원을 합니다. 일단 시작은 그렇게 했고 저희가 올해 이제 정식으로 저희 원래 경상국립대학교 부지가 한 4만 평 정도 사천에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정식으로 교육기관으로서의 캠퍼스 설립인가를 지금 교육부에 해놓고 있고 아마도 빠르면 올 여름쯤
캠퍼스 설립인가가 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캠퍼스 설립인가가 나면 그때는 이제 우리가 항공우주 특성화대학원이라고 하는 우리 학교의 재직자 전문 교육 조직을 아예 사천으로 옮기고 예. 그걸 또 전문대학원으로 더 발전시켜서 앞으로 재직자들을 위한 대학원 교육 과정은 전부 사천 캠퍼스에서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글로컬 대학으로 이제 선정이 될 때 그 서울대와의 공동 학위제 이게 굉장히 또 화제가 됐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이게 지난해에 공동 복수학위가 아니라 뭐 교류 협력 강화 정도로 이제 완화를 하려고 했다가 또 이제 교육부에서 글로컬 대학 지정 취소 경고를 또 하면서 다시 또 복원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은 어떻게 정리가 잘 됐을까요? 네. 제가 사실 어디 다니면서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고요. 예. 지금은 완전히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원래 이제 저희 글로컬 계획서 원본에는 서울대 학교와 공동학위제를 추진하겠다 하는 것이 들어 있었는데 2026년부터 추진하겠다고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획서를 수정 계획서를 내는 과정에서 그 표현을 좀 완화해서 내면서 교육부에서 이건 이제 약속 위반이다 그런 지적을 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가 서울대를 직접 가서 뭐 총장님도 만나고 또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 교수님들도 만나서 협의를 했고 또 교육부와 경상국립대 사이에 또 교육부와 서울대 사이에 서로 협의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다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는 일단 경상국립대학교 학생들이 서울대 항공우주공학과에 가서 교육을 공동 항공우주공학 분야 공동 교육 과정을 이수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자. 예. 그래서 바로 우리가 서울대하고 공동 학위제를 하는 것은 전체 어떤 여론의 문제라든가 또 서울대 내의 그 제도적인 문제가 좀 개선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할 수는 없고 현 제도화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경상국립대 학생들과 서울대 학생들이 같이 공부를 하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서 한 2, 3년 정도 시행을 해보고 경상국립대 학생들이 서울대 학생들하고 같이 항공우주공학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것에 별 무리가 없다. 같이 잘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검증이 되었을 때 그 다음 단계로 공동학위제를 추진을 해보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고요. 공동학위제는 서울대 내에서 여러 가지 학칙을 개정한다든지 하는 또 절차적인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2단계로 추진을 하기로 했고 이게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현실적이겠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들도 다 인지를 하고 동의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거는 당장 올해부터 뭐 공동학위제를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닌 건가요? 네. 이제 올해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대와 경상국립대가 항공우주공학 분야 공동교육과정을 신설을 합니다. 그래서 경상국립대학교 3학년이 1학기 때, 2학기 때 나누어서 5명이 서울대학교로 갑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학생들하고 같이 서울에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런 과정을 아마 짧으면 한 2년, 길면 한 3년 정도 거칠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이 지나면서 우리가 서로 성공적으로 교육제도가 잘 정착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공동학위제를 진행을 해보자 하는 그런 합의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글로컬 대학 사업의 또 구체적인 성과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주항공 방산 분야의 차세대 리더 연구그룹 발굴이라는 게 있던데 관련해서는 또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나라 산업도 그렇지만 대학의 미래는 사실 젊은 연구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젊은 교수들과 석박사 과정 대학원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연구자들을 발굴을 하기 위한 조직으로 또 육성하기 위한 조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남우주항공방산과학기술원 가디스트라고 하는 조직을 저희가 만들었고요. 그 조직에 이제 카이 부사장으로서 오랫동안 현장 경험이 있는 분을 원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디스트라고 하는 조직에서 경상국립대학교 우주항공 방산 분야 백인 양성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오신 지 10년 미만이 된 젊은 교수님들에게 전부 계획서를 받아서 그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팀으로 계획서를 받아서 약 100명 정도를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기를 이제 글로컬 100 탑스라고 했는데 이제 세계 탑이 되는 사람 100명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이제 그 분야 100명 정도를 선발을 해서 학교 자체의 연구비를 대학 차원에서 볼 때는 상당히 큰 연구비를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를 해서 이제 교수들을 육성을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고 또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그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공학으로서 항공우주공학만 했다고 하면 이제는 바이오 분야의 연구자들이 우주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디스트 사업 통해서 또 젊은 연구자들 육성 사업을 통해서 우주항공과
바이오가 같이 만나서 우주 바이오 분야 융합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정부에서 NRL 2.0이라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전국에 4개 대학을 선발을 한 다음에 1년에 100억씩 해서 10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대학 지원 사업으로서는 가장 고급이고 규모가 큰 또 어려운 연구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거기에 지원을 하게 될 텐데 바로 그 분야도 우주 바이오 분야로 저희가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또 국립창원대도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이제 경상국립대 그 경남 지역 전문대학과의 그런 연계에도 약간의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또 창원대와 어떤 관계 설정을 가져갈지도 좀 궁금한데 예를 들어 뭐 통합 논의라고 하면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창원대학교는 우리 도내에 있는 또 저희와 같이 있는 국립대학이고 뭐 때때로는 선의의 경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창원대학과는 굉장히 우호적인 관계를 저는 맺고 있다고 봅니다. 뭐 총장님과 저도 자주 만나는 그런 사이고요. 예. 그러나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규모나 또 여러 가지 학교가 다 해야 되는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창원대는 창원대의 역할이 있고 저희는 이제 경상남도에 있는 거점 국립 대학이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 자체를 특성화해야 되는 측면도 하나 있지만 또 하나는 경상남도 전체의 기초학문 분야를 보호하고 육성해야 되는 그런 책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두 대학이 같이 갈 방향도 있고 또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특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창원대의 경우에는 뭐 이번에 글로컬 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지금 4년제 대학으로서 또 2년제 도립 전문 대학들하고 같이 통합을 하는 그런 모델인데 그 자체가 상당히 새로운 도전일 것 같고 또 창의력이 많이 도전되는 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또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기를 저희도 응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당장 바로 통합을 논한다든지 하는 것은 좀 어려울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창원대학은 이미 지금 다른 그 전문대학 2개를 통합하고 있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로서는 서로 입장 차이가 약간 있고 서로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굳이 심지어 창원대학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도내에 있는 어떤 대학들하고 항상 그 통합이나 협력을 위해서는 열려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필요하다 그러면은 우리 도내에 있는 대학들이 같이 공동 연구를 통해서 바로 통합으로 가기 전에 서로 대학들이 어떻게 연합하고 협력해 나갈 것인가 하는 사전 연구를 좀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지난 2월에는 창업 성과 페스티벌이라는 게 열렸더라고요. 창업 기업의 예산도 지원을 하고 또 기업들이 매출이나 뭐 그런 다양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습니까? 네. 저희는 제가 이제 총장이 되고 캠퍼스 특성화 계획을 이미 밝힌 바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로 놓고 보면 요즘은 그 규모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분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입생 모집 인원이 한 4,800여 명, 실제로 대학원생 치면 입학생이 한 5,000명이 매년 넘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좀 잘 모아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학부 교육은 기본적인 학부뿐만 아니라 대학원 포함해서 교육은 본 캠퍼스인 가자 캠퍼스로 모으려고 그러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옛날 경남 과기대 캠퍼스, 칠암 캠퍼스라고 저희가 흔히 말하는데 거기 약간 공동화가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 빈 캠퍼스를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고 그 캠퍼스를 우리 창업의 영역으로 키워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학에는 대학원에 창업학과가 있고요. 또 창업지원단이라는 조직이 있고 창업중심대학 육성사업단, 기업가 정신센터 등 이제 창업과 관련되는 저희가 소프트웨어들이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조직이나 제도들이. 그리고 마침 이제 칠암 캠퍼스에 저희가 캠퍼스 재배치를 하면서 공간의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갖추어져 있던 창업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적인 거 하고 저희가 새로 확보된 하드웨어적인 공간을 합쳐서 칠암 캠퍼스에 집중적으로 창업 을 위한 여러 가지 환경을 조성을 하고 또 창업 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난해에 83개 창업 기업을 저희가 지원을 했고 예산으로도 한 57억 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저희가 지원한 기업들에서 매출이 약 630억 정도 발생을 했고요. 고용도 한 123명 정도 되었거든요. 근데 요거 이제 시작이고 저희 이제 경상국립대학교에 전임 교수가 한 1,100명 정도 되고 또 학생이 한 25,000명
또 우주항공청도 생기고 올해 또 이제 우주항공 국가산단도 준공이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잘 연계해서 우리 칠암 캠퍼스를 제 표현대로 하면 한강 이남 최고의 스타트업 캠퍼스로 만들겠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은 경상국립대 뭐 졸업생이라든지 이런 관련이 없어도 경남 지역의 창업 기업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 건가요? 직접 저희 학생들인 경우에는 아주 직접적인 지원이 주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겠다는 아이디어를 들고 오면 제가 지시를 하기를 아이디어만 가지고 오면 창업을 위한 전체 행정 절차를 학교가 다 대행을 해준다. 그리고 창업 공간도 학교가 거의 무료로 제공을 해준다. 그러면 학생들은 한 1, 2년 창업을 하면서 그 창업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뭐 신용 뭐 불량이 된다든지 예를 들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 데미지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고 마치 취업 준비하듯이 창업 과정을 통해서 자유롭게 해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우리 칠암 캠퍼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창업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인 공간은 뭐 우리 경남 아니라 심지어 대한민국 누구라도 우리 대학으로 오겠다 그러면 저희가 모든 시스템들을 다 활용해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학이 참 든든한 울타리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자, 지난해 이제 12대 총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지난번 또 나오셨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이야기가 이 대학 구성원들에게 5가지 약속을 담은 편지를 직접 이제 발표하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좀 기억이 나더라고요. 5가지 약속들 어떻게 잘 지키고 계신가요? 네. 교수님들을 향한 약속, 또 학생을 향한 약속, 우리 직원 선생님들을 향한 약속, 캠퍼스 재배치 계획, 또 우리 국립대학의 책무 이런 것들에 대한 약속을 드렸고요. 다 하나하나 이제 뭐 이미 진행되는 것도 있고 또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만 좀 말씀을 드리면 그 성과로서 저희가 이제 BK21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브레인 코리아 21 사업인데 대한민국에서 연구 가장 잘하는 그룹들을 뽑는 것이고요. 작년에 저희가 신규 사업단으로 2개가 경남에서 유일하게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기존에 8개에서 10개가 되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선정된 그 연구자들이 다 옛날 경남과학기술대학으로 채용이 된 젊은 교수님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교수님들이 연구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과거에 속해 있던 조직에서는 여러 가지 상황으로 좀 쉽지 않았던 것이 대학이 통합이 되면서 이제 새 조직에서는 과거에 비교적 잠잠했던 조직들의 연구 불길이 일어나고 있다. 이제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과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캠퍼스별로 특성화를 명확히 해서 가자 캠퍼스는 기본적인 메인 캠퍼스가 되고 칠암 캠퍼스는 창업이라든가 의료, 평생교육 쪽으로 완전히 배치를 했고 통영은 수산 해양 쪽으로 특성화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이에 대학이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우리가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주로 과정을 경영 계획에 많이 담았더랬습니다. 제가 와 보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제 대학 경영을 좀 더 합리적으로 하고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인 아웃풋이 우리의 경영 목표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모든 조직들의 정량적인 명확한 경영 계획을 세우도록 해서 그 경영 계획에 따라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우리 행정하시는 선생님들이 승진이나 평가에도 그런 것을 반영을 하겠다는 조직을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당장은 조금 피곤할 수 있겠으나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좋은 성과를 내면 좋은 평가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하는 것이 우리 조직 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있지만 시간 관계상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인터뷰를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총장님께서 올해 이제 세계 대학평가 100위권 진입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성과, 어떤 계획이 중요하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제가 이제 표현을 하기를 우리 대학에는 보석이 될 수 있는 구슬은 많은데 그걸 잘 꿰지 못해서 보석이 되지 못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을 자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대학이 일반적인 우리 국민들이나 세계적인 그 평가는 제법 높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 평가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지표로 들어가 보면 좀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은 그런 구체적인 지표들을 잘 이제 구슬을 꿰듯이 우리 학교의 실적들을 잘 꿰어서 구체적인 지표를 올려서
당장 우리가 뭐 세계 대학 랭킹 100위에 들어갈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대학의 반열에 올라가야 되겠고, 그거를 위한 시작을 올해 한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요. 제가 랭킹 하는 이유는 예. 우리 대학생들이 외국에 나갈 때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외국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으로 유학을 오려고 할 때도 어떤 대학이 물색이 되면 그 대학이 세계적인 랭킹이 얼마나 되는지를 요즘 다 찾아봅니다. 그리고 대학들은 다 홈페이지에 우리 대학이 세계 랭킹 몇인지를 다 이제 요즘 올려놓습니다. 안 올려놓으면 랭킹이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학 랭킹을 끌어올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요. 이제 그 핵심적인 것에는 보니까 역시 제일 키는 세 개입니다. 하나는 교수의 연구 논문, 하나는 교수의 연구비, 또 하나는 학생의 취업률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들이 이제 연구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 경상국립대에 지난 몇 달간 큰 홍역을 치렀는데요. 교수들이 조교수에서 부교수 되고 부교수에서 교수가 되는 승진 실적을 제가 좀 올렸습니다. 예. 좀 강화를 해서 교수님들의 여러 가지 불만도 많이 있기는 한데 학교가 연구 실적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하고 호소를 했고, 제일 마지막 단계까지 강행하지 않고 서로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이제 3월 1일부터 그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 취업률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지금까지는 학생들 취업률을 올리는데 상당히 대학이 좀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번에 대표적으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공간이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도서관이거든요. 예. 중앙도서관이 모든 학생들이 다 몰리도록 되어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학생들 취업을 상담해주고 도와주는 조직이 학생들이 많이 오는 것과는 별개로 엉뚱한 구석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는 도서관 한가운데 취업 상담실, 또 학생 상담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취업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고, 또 우리 학교의 모든 학과가 100개가 넘는데요. 그 3학년 1학기 전공 필수 과목에 우리 취업 전문가들이 이제 전부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 학기 한 시간씩 다 할애를 받아서 취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취업을 잘할 수 있는가, 요즘의 취업 전략은 추세는 어떤가 하는 것들을 교육을 다 시켜서 찾아가는 취업을 좀 잘 시켜서 이제 결과적으로 연구 분야, 취업 분야의 실적을 많이 올려서 우리 대학이 제 총장일 기간 중에도 많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예. 제때 설사 못 되더라도 제 다음 총장 때라도 실적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쌓아야 되겠다, 이제 그런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이 학령 인구 감소라는 추세에 대해서 경상국립대도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해서는 또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도 궁금한데요. 네. 오늘 신문에도 났는데, 그나마 다행히도 우리 경남에 있는 주요 대학들은 학생 모집이 대부분 90% 이상이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 조금 어려웠던 적이 1, 2년 전에도 있었는데요. 예. 저희 경우에도 현재로서 학생들의 뭐 수능 등급으로 치자고 하면 흔히 말하는 입결로 치면 조금씩 내려가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전국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 모집은 거의 100%, 항상 99% 이상 되고는 있습니다. 사실 더 심각한 문제는 신입생 모집보다 뽑아놓은 학생들이 다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수가 수도권으로 편입을 해서 떠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지방대학들은 대학의 사정에 따라 모집부터 어려운 대학들도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국립대학들은 모집이 어렵다기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더 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했더니 조금 이 분야가 나하고 안 맞는 분야다 그렇게 생각이 들면 다른 과로 좀 쉽게 전과를 할 수 있도록 다른 대학으로 안 가고 전과를 좀 더 용이하게 한다든지, 혹은 학생들이 결혼이 생겼을 때 다른 대학들에서 우리 학교로 오고자 할 때, 지금은 오고자 하는 학생은 많은데 또 과에서 진입 장벽을 상당히 높게 설정을 해 놓습니다. 근데 우리가 와서 공부하는 것들은 하는 것은 이제 본인의 책임의 영역이니까 옳은 학생들은 될 수 있으면 막지 말고 그래서 편입학 장벽을 좀 낮추자, 이제 그런 대책을 세우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외국인만 뽑는 학과를 따로 하나 만듭니다. 예. 대략 100명 정도에서 시작을 할 생각인데, 뭐니 해도 이제 한국 전체를 볼 때도 과거에 미국이 그랬던 것처럼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이 지금 중요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 유학생들이 와서 우리 경남 지역의 산업체로 취업까지 해서 우리나라의 산업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계를 만들려고 하고요. 학생 모집의 어려운 점, 또 유지의 어려움을 그렇게 외국인 유학생으로 상당 부분은 해결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세계 랭킹 이야기하실 때 학생들의 취업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취업이 잘 되는 학교란 이미지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학생들의 취업률을 좀 높이기 위한 어떤 제도라든지 대책이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조금 전에 이제 제가 찾아가는 취업률 제고 프로그램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그건 이제 주로 공간적으로 찾아가는 것이고요. 사실 지금 우리 취업 전문가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점은 학생들의 눈높이와 기업의 요구의 미스매치입니다. 학생들은 내 실력이 이 정도고 내가 이 정도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정도 기업들은 그 학생들을 잘 뽑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미스매치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취업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요즘 그 대기업들 중에서 신입사원을 바로 채용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뭐 그룹 공채라고 해서 삼성그룹 전체에서 사람을 몇백 명, 몇천 명을 뽑고 그랬습니다만 이제는 필요한 회사들이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뽑고요. 예. 또 그것도 대부분 경력 사원을 뽑습니다. 그 경력 사원들은 대기업에서 옮겨가기도 하지만 관련 중소기업에서 한 몇 년간 트레이닝을 잘 받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중소기업 이제 CEO들께서는 또 어려워하시기도 하고요. 예. 그러나 학생들이 현실적으로 요즘 취업을 하는 것은 취업 사다리를 타는 것입니다. 그래서 취업 재수 삼수를 하는 것보다는 내가 갈 수 있는 정도의 기업에 가서 실무 경험을 몇 년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대기업에 경력적으로 취업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인 전략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그런 이제 눈높이, 현실적인 취업 트렌드 그런 것들을 이제 대학에서 특별히 교육을 좀 잘 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산업 수준이 올라가서 우리 학생들도 현장에 가서 직접 작업하는 걸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결국 우리 학생들이 원하는 직업은 이제는 거의 대학원을 나와야 되는 수준의 직업이 많습니다. 기술의 수준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랑스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그랑제꼴 레벨의 대학이라고 해서 학사와 석사를 합쳐서 아예 5년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학석사 통합과정이라고 해서 학사 석사를 합쳐서 대략 5년에서 5년 반 정도 졸업을 시키는 제도가 있거든요. 앞으로 이제 산업과 관련이 많이 되는 학문 분야, 특히 공학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는 5년제 학석사 통합과정을 많이 만들어서 학생들의 취업도 더 도와주고 또 기업들이 요구하는 그 기술 수준과도 좀 잘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전략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인터뷰 통해서 다양한 경상국립대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업이 있어야 지역 소멸이 방지가 되고 지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 기업이 있으려면 대학이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대학이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경상국립대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2만 5천여 명의 젊은이들이 경상국립대학교 캠퍼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필요로 한 인재가 경상국립대학교에 있고 또 경상남도의 젊음은 경상국립대학교에서 시작된다.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어떤 조직에 가도 그렇게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를 꿈꾸고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민들께서 우리 지역 소멸 방지하는데 사실은 그게 젊은이들이 지역 소멸 방지의 핵심이라고 보고요. 우리 대학을 많이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것이 또 경상남도 지역 소멸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상국립대 권진회 총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포커스 경남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